안녕하세요, 세븐남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 필리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 그리고 여기 질병,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질병,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현지에서는 베드버기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빈대라고 하죠. 빈대. 근데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필리핀에 왔을 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베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은, 처음에 제가 입주한 집이 풀옵션 집이었어요. 가구랑 가전제품이 다 기존에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있던 소파가 천재질이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실에 있을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그냥 소파에 누웠는데, 목 부분이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약간 두드러기 같은 약간 그런 증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처음엔 물갈이 하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베드버그. 건강에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진 않는데 이게 좀 되게 짜증나요. 약간 두드러기 같은 게 눈에 보이니까 되게 좀 거슬리죠. 그러니까 통증은 없는데 겉모습에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짜증나는 그런 정도. 자, 다음으로는 항생제인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니고 주변에 봤을 때 여자를 만난 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크리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상처 났을 때 그때 항생제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청결하지 않은 곳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청결하지 않은 거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항생제를 먹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리사리 스토어에 가면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식당에서 주는 얼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얼음이 아니고 이 얼음을 어떤 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일단은 지난번에 필리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상수도가 청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빙기를 상수도에 연결해가지고 그냥 바로 얼음을 만드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석회를 함유하고 있는 물로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녹으면은 그냥 석회물이 되겠죠. 근데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음료수 시키면은 이렇게 얼음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음에 석회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배탈, 보통, 설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얼음을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긴 하는데, 만약 관광으로 오시면은 얼음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저희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 커플이 두 분이 저희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세부로 오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물갈이를 하시더라고요. 물갈이를 하셔가지고 복통, 설사 그런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딱 사거리에 가면은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죽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투어 취소하고 죽 사가지고 숙소에 갖다 드리고, 또 크리스 형님이 알려주신 정보가 또 하나 있는데, 포카리 스웨트를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오게 되면은 필수 코스가 있는데, 일단 아일랜드 호핑이죠. 다이빙을 안 하시더라도 아일랜드 호핑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호핑은 95% 이상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해파리 조심하셔야 되고 성게 조심하셔야 돼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큰 해파리는 눈에 보이니까 피하면 되는데, 실해파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따끔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손으로 쓸어버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피부에 따끔한 느낌이 있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문대지 마시고 다른 부분이 터치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촉수를 빼는 게 좋습니다. 다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식초, 비니가를 부어요. 비니가를 붓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좀 괜찮은 방법은 살짝 한 40도 이상 되는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게 같은 경우에는, 성게는 저도 밟은 적이 있는데, 성게를 밟으면은 아쿠아 슈즈를 신었더라도 그거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경험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성게 가시가 발 같은 데 이게 박히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빠져요. 피부에 녹을 때까지 거의 샤프심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통증이 되게 크니까 얕은 물을 걸어갈 때는 웬만하면은 아니고 100% 아쿠아슈즈 신으시고, 여기 필리핀 성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 보이면은 돌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아메바라고. 단세포 생물이었나? 자,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일단 복통, 설사, 일단 음식물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복통, 설사 나는 건 당연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구충제를 한 달에 2번 정도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수도가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충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먹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는 보면은 뭐 매달 먹으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로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로컬 여자친구도 들어오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나라 음식인데 남친이 외국인이면은 뭐 한 번 정도 먹어봐라 이렇게 권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필리핀 음식이 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일단 야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살짝 조금 망설여져요. 길거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길거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을 보면은 딱 봐도 깔끔하진 않은데 후라이드 치킨을 튀겨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그 쟁반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놨는데 뭐를 뭐 덮어두거나 유리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두더라고요. 그런 거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여기서 먹는 음식 같은 거는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좀 깔끔한 식당에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뭐 해외까지 와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먹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위생 기준이 있으니까 길거리 음식이나 깔끔하지 않은 식당보다는 프랜차이즈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큰 병원 간 적은 없고 저는 그 이 동네에서 그 동네 의원 간 적 있고 그리고 치과 간 적 있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 간 적은 2번 있어요. 아, 사실 또 이것도 이야기하면은 또 여기 이 동네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또 왜 그런 얘기 하냐 뭐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저희 손님 얘기니까 저희 손님 중에 그 한 팀이 캐녀닝을 갔는데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좀 좋으셨어요. 그냥 딱 봐도 한 100kg 넘을 정도로 좀 체격이 좀 좋으신 분이었는데 일단은 그 사전 안내는 다 나갔어요. 뛸 때 그 자세 바르게 하고 조심히 뛰셔라. 그렇게 안내는 나가긴 했는데 일단은 뭐 안내가 나갔더라도 막 여행 와가지고 막 신나고 하니까 뛰었는데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캐녀닝 한 중간 정도의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캐녀닝 가이드들이 한 뭐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저희 손님 모시고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래 내려가지고 그 앰뷸런스 타고 청하병원에 왔습니다. 청하병원 거기 푸엔테에 있는 청하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필리핀의 종합병원에 처음 가봤어요. 생각 외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 엑스레이만 촬영을 해도 여기 척추뼈에 금이 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척추 골절이다.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CT를 촬영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이라가 CT까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T 촬영하고 응급실에 잠깐 계시다가 일단은 이제 진단이 나왔죠. 척추 골절. 보호대를 착용을 하라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보통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의사가 이 보호장구 착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신박했는데 그래도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호대 착용하고 저희 손님은 그 1인실로 올라가가지고 안정을 좀 취했죠. 좀 새는 얘기긴 한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척추가 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앉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거는 뭐 좌석을 3개를 사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침대로 만들어서 간다, 그 방법이 있었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일단 부킹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렇게 잘 넘어가니까 거기에 뭐 누워서 가든가 방법이 2가지였는데 그때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처음에 필리핀 에어라인의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부킹을 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일단은 그 의사가 일단 레터를 써줬죠. 이 사람이 이러 해가지고 뭐 이러하다 그래가지고 레터를 줬는데 필리핀 에어라인에서 탑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필리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도 이렇게 다 좌석이 제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공항까지 갔는데 탑승을 못하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70만원 정도? 필리핀 에어라인 그때 좀 급하게 끊느라고 편도 비즈니스 티켓 70만원짜리를 그 부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킹을 제가 먼저 해드렸어요. 저희 회사 비용으로 부킹을 먼저 해드렸는데 그게 탑승이 안 됐잖아요. 저희가 부킹을 했는데 비행 스케줄을 바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부킹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처음 부킹했던 티켓이 취소가 안 됐습니다. 70만원 그때 고스란히 손해를 끌어안고 다음날 대한항공 부킹해가지고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대한항공 고객센터 연락해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했더니 세부에 있는 대한항공 그쪽 그 오피스에 전달이 잘 됐더라고요. 2번째 날에는 큰 문제 없이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셨어요. 일단은 이건 살짝 여행업의 고충? 그때 손님 안전하게 보내드리고 그때 저희가 부킹했던 티켓을 환불을 하려고 그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부킹했던 데가 무슨 게이트였는데 부킹했던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게이트라는 회사의 별명이 헬게이트더라고요.
그때 부킹했던 거는 의사소견서까지 첨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환불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캐녀닝 같은 경우에 일단 캐녀닝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금류타기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캐녀닝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내려옵니다. 물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수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뛰어내릴 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이게 또 잘못 떨어지면 뭐 또 척추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실제로 사망 사고가 꽤 나요. 캐녀닝 같은 경우는 꽤 나고, 캐녀닝 하러 갈 때도 차 사고 나가가지고 또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 좀 몇 명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슬럽 캐녀닝이 좀 인기 투어 코스긴 한데 현지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고 한 번 나면 좀 크게 나니까 예약이 들어오면 받긴 받는데 가끔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럽니다. 가이드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도 그렇고 개별 행동 하지 말라, 뭐 먹을 때 조심해라,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 동네 병원 가면은 그때부터 머리 아파져요. 그때도 사고 나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이틀 동안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부상당한 손님 케어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오슬럽 캐녀닝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종합병원 갔을 때 생긴 일이고, 동네 클리닉, 한국으로 치면은 어디 뭐 내과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 일단 되게 열악합니다. 샹스에 있는 그 병원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고, 그리고 처방전도 수기로 쓰고, 차트 수기로 쓰고, 그리고 처방전도 수기로 쓰고.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신기한 거는 의사가 손으로 썼던 처방전하고 진단서를 한국에 있는 보험사에 보내면은 돈을 줍니다. 와, 그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참 한 거 많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있고 제네릭이 있어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뭐 글로벌 제약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약 제품이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지널 제품이 그 특허가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은 그 약을 복제를 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생동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약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약 효과가 90%인가? 90% 이상 나오면은 그냥 동일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약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리지널 약을 처방을 해준 거였어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네릭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친한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여자애랑 놀다가 감염이 되셨어요.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맞았던 게 아마 항생제 주사 같아요. 여기 뭐 의료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간호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를 좀 느낀 게, 항생제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항생제 주사는 근육 주사고, 이 팔뚝을 90도로 각도로 찔러가지고 뼈에 가깝게까지 찌른 다음에 주사를 놓는다. 그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 필리핀 세부에 보면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일단 저기 제이몰에 있는 화이트 치과인가? 화이트 치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거기는 거의 뭐 한국에 있는 치과 가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하고, 한국에 있는 치과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잘하세요. 저도 거기서 그 이빨 하나 떼었는데 저렴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샹스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김병원인데 거기 가면은 한국인 의사가 없어요. 처음에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가 맞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김병원을 가는 이유가 여기 로컬 병원보다 더 비싸요. 진료비도 비싸고 처방비도 비싸고, 보험이 되고, 가면은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막탄에서 뭔가 크게 사고 당한 게 아니면은 거기 샹스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놀이 사고가 가끔 나는데, 여기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의 염도가 좀 높아요. 염도가 좀 높아가지고 물에 잘 뜹니다. 저도 사실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여기 세부 앞바다 들어가니까 그 몸이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앞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자켓을 안 입긴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 말 잘 안 듣잖아요. 호핑을 나가면은 라이프 자켓을 꼭 입는 게 좋고, 입기 싫으면은 들고라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라이프 자켓 입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손에 들고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스노클링을 할 때 그 수면에 떠 있으면은 이제 밖에서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뭐 프리다이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 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간혹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긴 한데,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 스포츠가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제트스키, 제트보트, 그리고 뭐 파라세일,
그리고 가끔 보면은 그 작은 방카들은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잠깐 잠수했다가 나올 때 그때 뭐 빠르게 지나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제트스키, 제트보트, 뭐 작은 방카가 이렇게 쑥 지나가게 되면은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갔다가 수면으로 나올 때 이렇게 360도로 돌면서 확인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빙 라이센스 교육할 때 보면은 그런 거를 배우긴 하는데 스노클링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응급 상황 그리고 쉽게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